네, 돌아왔습니다. 시장 빨간불로 시작해서 지금은 하락 전환한 상태예요.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보시고요. 한 주간 이제 금요일 저희가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죠.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정용택 수석연구위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정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 쪽에서 또 금리 인상과 관련된 견해들이 막 바뀌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뭐 울트라 스텝이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원 스텝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확한 용어가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예, 어떻습니까? 이번 달 말에 FOMC 어떻게 할 거라고 보고 계세요? 정확한 용어는 사실은 없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75bp의 금리 인상도 결코 작은 폭의 금리 인상이 아니고 늦은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연준은 추가적인 무리수를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무리수는 두지 않을 거다.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말씀인데 시장은 또 예,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에 예,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갑자기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바뀌면서 이른바 울트라 스텝으로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 울트라 스텝을 밟아서 한미의 금리 역전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금리 충격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같이 받을 거고요. 단기적인 낙폭 확대는 뭐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큰 목의 금리 인상 자체보다는 그 부분이 발생시키는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미치는 똑같이 주가는 하락하겠지만 그 영향의 근원이 결국 경기 쪽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그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말고 이렇게 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장이 견뎌주느냐,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세게 오느냐 안 오느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음 달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올 이달 말에 FOMC가 있고 다음 달에는 한국은 금통위가 있고 미국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달에 한국은행의 어떤 정책 변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미국이 울트라 스텝을 밟으면 한국은행도 추가적인 빅스텝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좀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은 빅스텝은 이번 달 한 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시 베이비 스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번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총재 자체가 이례적인 조치였고 이후에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또 미국과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좀 다르죠.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문제에 훨씬 더 많이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팬데믹 기간에 통화 이완을 많이 했기 때문에 통화를 회수하는 강도도 강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보다 약하기 때문에 회수의 강도도 약한 한계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추가 빅스텝보다는 아마 다시 이전의 25bp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이제 금리 역전을 걱정하는 거는 자금 이탈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예. 주식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잘 매수를 안 해주고 환율이 워낙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외국인들 도대체 언제 돌아와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금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금리 역전에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수급 개선이 언제쯤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수급의 핵심은 미국의 통화 정책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 단초 또는 출발점은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것과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 중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다시 환류할 가능성을 저희는 굉장히 낮게 보고 있고요.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축소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같은 신흥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방향으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내내 외국인들이 강하게 돌아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짧게는 이번 달 그리고 길게는 하반기의 증시 전망을 IBK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불안한 약세장이 지속되는 국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도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짧게 보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강한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인데 아마 하반기 말로 지나갈수록 아마 시장을 압박하는 동인이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선명해진 경기 침체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는 어느 정도 잡히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하반기로 갈수록 커진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수의 하단을 예.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저희 하우스는 당초 올해 하반기 때 한 2,400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네. 아마 지금 상태로 보면 한 2,100 정도를 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100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 예. 저희는 투자자를 어떻게 짜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투자 기간이나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네. 어쨌든 중요한 전제는 낙폭 자체가 상반기만큼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변동성이 높고 불안정한 장세를 저희가 6개월 이상은 견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보수적인 거고요. 아주 장기적인 투자자 그리고 빚이 별로 없는 투자자라면 장기 성장주를 바닥에서 분할 매집하는 국면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베타가 낮고 배당 성향이 높은 안정주 쪽에 중심을 두고 움직여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베타가 낮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좀 적은 종목들, 그러니까 예. 배당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종목으로 좀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정용택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